그래서 아까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아까 이 함수 썼잖아요. 추즈 함수. 요거 썼죠. 요번에 할 거는 똑같은 문제인데 뭘로 구해 볼 거예요? 2%. 그래서 는 레프트 먼저 구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글자가 필요하다고요? 한 글자.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사 뜰 거예요. 못 뜰 거라고요? 복사 뜰 거예요. 여기 위에 오셔서 레프트 그 는 빼고 네, 컨트롤 뭐요? X. 그래서 컨트롤 X 해주시고 그 다음에 ESC 누르시고 는 ESC 누르시고 는 하고 요번에는 무슨 함수로 할 거라고요? if 함수. 그래서 if 치세요. 그래서 if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고 여기까지 오세요. fx까지.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봐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오려고 하는 게 147페이지 거기 1번 보시면 5만 갖고 올 거고 5만 2천 갖고 올 거고 5만 5천 갖고 올 거예요. 맞죠? 몇 개 갖고 올 거죠? 3개면 if 2개예요. 네, 만약 if 문제로 나오면 if 몇 개 쓸 거냐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 결과값에. 그래서 결과값이 2개가 필요해. 그럼 if는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 그래서 우리 아까 2번 문제가 if 하나 갖고만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별이냐 공백이냐 2개죠. 근데 만약에 월화수목 금토 일이야 그러면 6개가 필요한 거예요. 몇 가가 필요하다고요? 6개. 근데 지금은 2개입니다. 여기에다 붙여넣기 하세요. 컨트롤 뭐요? V. 그 다음에 여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는 1로 치시면 안 돼요. 는 큰 따옴표 1이에요. 요건 앞뒤에다 꼭 큰 따옴표 붙이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왜 큰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정답이 제대로 나오냐면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요게 레프트 함수죠. 레프트 함수는 텍스트 함수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온 게 1로 인식이 안 되고 문자 1로 인식을 합니다. 뭘로 한다고요? 그래 문자에다가는 앞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큰 따옴표. 그리고 헷갈리시면 그냥 글씨에다 큰 따옴표 직접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fx 들어오면은 일반적으로 큰 따옴표 누가 쳐주죠? 프로그램이 해줍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는 큰 따옴표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안 될 때가 있어요, 종종.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첫 번째 참값이 얼마죠? 5만이에요. 그래서 5만 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두 번째가 아까 질문하신 그거예요. 여기 밑에 클릭하세요.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 여기 는이랑 가로 빼고 범위 지정하세요. 네, 중첩 if 할 때에는 마지막 가로는 네, 범위 지정하지 마세요. 뭐 해도 지장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틀릴 확률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복사입니다. 우리 복사 뭐죠? 컨트롤 C. 그래서 컨트롤 C. 수식을 확인을 수식 결과 확인하라는데 컨트롤 X가 아니고요. 컨트롤 C. 잠시만요. 다시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X 아니에요. 컨트롤 C예요.
그 다음에 여기 거짓으로 오세요. 거짓값. 그래서 거짓값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뭐요? V 하시고 그래서 컨트롤 V 하면은 아까 복사 뜬 거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하러 갈 거예요. 몇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if 두 번째 거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거 누르면 첫 번째 거로 가고요. 두 번째 거 누르면 어디로 가요? 두 번째 걸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끝났으니까 두 번째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는 1이었죠. 요번에는 몇이죠? 거기 보세요. 항상 지문 잘 보라고 제가 자격증반 할 때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힌트는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이요? 2. 그러면 1을 몇으로 고쳐요? 2로 고쳐요. 그 다음에 5만 원을 얼마로 고쳐요? 네, 5만 2천 원으로 고치세요. 얼마로 고치세요? 5만 2천 원. 그 다음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이면 얼마죠? 5만 5천 원이죠. 그러면 요 밑에다가 5만 5천 원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면은요. 그 앞에 보시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실 때 요건 이해되시죠? 1이면 얼마요? 5만. 2면 얼마요? 네, 그러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몇이 되는 거예요? 5만 5천. 네, 그래서 결과값이 3개일 때는 if 몇 개로 되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거짓이에요. 순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4개면 참, 거짓. 네,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결과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채우기. 그 다음에 요거 뜰 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로 안 맞는 거를 컴퓨터가 가로 맞춰주는 거예요. 원래 다 끝나면 마지막에 가로를 해줘야 되는데 중첩 if 같은 경우에는 가로 치는 것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가로 안 치면 누가 쳐줘요? 컴퓨터가 쳐줍니다. 네, 확인하시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요 앞에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쉼표 안 찍혀 있죠?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무슨 스타일이요? 쉼표 스타일. 네, 요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세 자릿수마다 못 찍어요. 쉼표 찍죠. 그것도 잘 봐두세요.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3번 좀 할게요. 네, 3번은 여기 오세요. 수강인원 뭐요? 평균. 지금부터 시간 1번 드릴 테니까 수강인원 평균 한번 구해보세요. 평균이죠. 그럼 그냥 요걸로 하세요. 뭐 는 에버리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인원의 평균이요? 네, 수강인원.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다 수강인원도 한번 구해보세요. 최다니까 여기 자동학계에서 최대값 여기 최다니까 여기 가셔서 최대값 하시고 무슨 인원의 최다예요? 수강인원이죠? 그러면 수강인원 엔터. 그 다음에 공예 강좌 개수 할 건데요. 무슨 강좌 개수요? 공예. 여기에요. 그 다음에 공예 강좌 개수는 카운트 if입니다. 뭐라고요? 카운트 if. 한번 해보세요.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냐예요. 카운트 if가 뭐죠? 카운트가 뭐 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if는요?
조건에 맞는 거. 그래서 뭐를 셀 거죠? 공예를 셀 겁니다. 라고 일단 문제를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요 앞에 아니면 요 밑에라도 보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범위예요. 뭐라고요? 범위. 근데 무슨 범위냐면 조건에 맞는 범위예요. 왜냐면 조건을 찾으려면 공예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범위 지정했어요. 그럼 여기에다 공예 쳐봤자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래서 범위는 조건에 맞는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글씨는 뭐예요? 공예. 꼭 큰 따옴표 안 치셔도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쳐줘요. 근데 불안하시면 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몇 개 나오세요?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펠트 인형 가지고 누구 찾을 거예요? 강사명 찾을 거예요.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3분 후에 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시간 조금 더 드리고 결제란 한번 더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V룩업이에요. 뭐라고요? V룩업이 찾는 겁니다. 근데 왜 V룩업이냐면 이렇게 찾는 거라 그래요. 수직으로. 그 다음에 요게 연결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룩업 밸류라 그래서 찾을 값. 첫 번째로 뭐 찾을 거예요? 펠트 인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펠트 인형을 이용해서 강사명 구할 건데 요 테이블이 표예요. 이렇게 범위 정하시면 돼요. 요 뒤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강자명 갖고 뭐 구할 거죠? 강사명 구할 거죠. 이 뒤에는 잡으나 안 잡으나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갖고 오려고 하는 게 몇 번째? 그래서 2. 그 다음에 여기 글씨일 때는 정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이요? 0번. 숫자일 때는요? 1번.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누르세요? 확인. 그 다음에 이거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펠트 인형 눌러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화원 창업으로 바꿔보세요. 뭘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화원 창업 했는데 바뀌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화원 창업 눌렀더니 한진이로 바뀌었네. 그러면 맞은 거고 딴 걸로 바꿨는데 안 바뀌거나 에러 뜨거나 딴 이름이 뜨네.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냅킨 아트 하면 이경찬.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제란을 만들어 보실 건데요. 이거 만드실 때 주의사항은 여기서 만들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칸을 넓혀야 되거든요. 칸 넓히면 얘도 같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 해도 안 되고 왜냐면 여기에다 하면 또 얘네들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제란 만들려면 늘리고 줄여야 되잖아요. 이 늘리고 줄이다 보면은 얘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엑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은 항상 이렇게 좀 떨어져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N17로 오세요. N17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기 두 칸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병합하고 뭐요? 가운데 맞죠. 그 다음에 결제 치세요. 근데 결자 치고 요번에는 Alt 엔터 한 번만 제. 그러니까 Alt 엔터 한 번하고 두 번의 차이는 뭐예요? 이 사이가 더 벌어지냐 덜 벌어지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제 먼저 해주시고요. 네, Alt 엔터.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Alt 엔터 누르면은
한 칸에 여러 줄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엑셀은 셀 단위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냥 치면은 무조건 한 줄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한 칸 안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넣고 싶어. 그럴 때는 꼭 뭐요? 알트 엔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게 가장 기억하기도 쉬워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얘를 줄이세요. 결제를. 네, 결제는 줄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넓히세요. 근데 왜 이 밑에를 넓히냐면은 이 밑에가 일반적으로 도장 찍는 난이잖아요. 도장 찍거나 사인하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넓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네.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는 담당. 그 다음에 과장, 부장으로 할게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앞에 봐주세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그리고 혹시 여기 세 칸이 다를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세 칸이 만약에 다르면 요 위에 범위 지정한 다음에 크기 조절하면은 세 칸의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크기 조정을 하려면 꼭 범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안 돼요. 엑셀은 꼭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범위 지정을 해주셔야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 그리세요. 네, 선은 여기죠. 선 위치는 꼭 숙지하십시오. 이거는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선 기능은 꼭 숙지하시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뭐 중요하다 그랬냐면 복사를 할 건데 여기에서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여기에서 복사를 하시되 예. 무슨 복사요? 그림으로 복사.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요 위에 오셔서 여기 와서 뭐 하기요? 붙여넣기. 붙여넣기 뭐였죠?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크기를. 그래서 크면 크게 하고 작으면 작게 하고. 당연히 그 선이 안 없어지죠. 지금 세 줄을 잡았잖아요. 처음에 잘못 잡았어요. 처음에 잘 잡아야 돼. 지금 보면은 여기 몇 줄이에요? 세 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제 위에까지 범위 정하세요. 결제만. 그리고 아이 아니고 어이. 네, 거기 위에까지 잡으세요. 위에까지. 아니 범위를 잡으라고요. 네, 그렇게 잡고.
잡고 저거 다시 눌러주세요. 경합하고 가운데. 다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담당 밑에도 두 개 범위 지정하세요. 담당 밑에. 담당은 빼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합치세요. 그 옆에도 똑같이. 처음부터 할 때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첫 스타트 잘못 잡으면 무조건 뒤에는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하시고 왜 선 안 그으세요. 결제부터 부장까지. 결제부터 부장까지 하시고 선은 어디 갔어요? 그거 안 눌러주시면 선 그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위에 거 지우세요. 아까 한 거. 지우고. 잘난 얘기 해도 돼요. 아니야. 그냥 클릭하고, 그 다음에 거기 범위 지정해서, 범위 지정 해야죠. 아니요, 거기 말고. 복사 안 했잖아요. 복사하세요. 아니죠. 제가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복사한다 그랬죠. 범위는 맞고, 범위 다시. 컨트롤 C 아니잖아요. 저기 위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왼쪽 위에. 거기 오른쪽이에요. 왼쪽. 그래서 그걸로 안 하면 아까처럼 또 그렇게 확인. 그 다음에 위치 잡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위치 조정하세요. 그 다음에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밑에 보시면 혼자서 2번 있어요. 혼자서 몇 번이요? 지금부터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결제란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 보세요. 결제란 밑에서 만들어 갖고 결제란 한번 만들어 보세요.